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던 분들, 숨이 차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어지고 기억이 자꾸 흐려진다고 느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방송입니다. 왜 꼭 들어야 하냐고요? 내 몸이 보내는 노화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해드릴 거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화 늦추는 습관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내 삶을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이었어요. 중학교 동창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야, 너 나보다 2살 더 어리지 않았어?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친구가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같은 시대에 학교 다니고 비슷하게 살았는데 누구는 주름 없이 허리 펴고 씩씩하게 걷고 나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걸까? 답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의사도 만나보고 건강 칼럼도 보고 논문도 뒤졌습니다. 그러다 공통점을 하나씩 알게 되었죠.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징후가 있더라고요. 첫째, 걷는 힘이 있는가? 둘째, 머리가 또렷한가? 셋째, 치아 잘 씹을 수 있는가? 넷째, 배변 배뇨가 원활한가? 5번째, 심장과 폐가 튼튼한가? 그날 이후로 저도 달라지려고 노력해요. 하루 1000보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마트까지는 걷는 게 기본이에요. 책도 하루 한 쪽씩 읽기 시작했고 스케일링도 예약했죠. 그 결과요? 밤에 푹 잘 자고 화장실도 예전보다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몸을 다시 제 손으로 돌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늙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걷는 힘, 또렷한 머리, 튼튼한 치아, 배변 배뇨의 자유, 심폐의 안정감. 이 5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내일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조금 늦은 시작이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한 내일을 향해서. 걷기 하나 안 했을 뿐인데 나는 늙었고 언니는 쌩쌩하다. 저기 언니, 비결이 뭐야? 제가 묻자 언니는 싱긋 웃더라고요. 나? 그냥 매일 걷는 거지.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툭 꺾였습니다. 왜냐면요, 전 그 반대였거든요. 엘리베이터는 기본, 마트도 차 타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은 쑤시고 가끔은 다리 저려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언니는 하루 5000보는 걷는다고 했어요. 아침밥 먹고 집 앞 공원 한 바퀴, 저녁에 시장까지 슬슬 산책 삼아 걷는 그게 다래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더군요. 60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4에서 5000보만 꾸준히 걸어도 심장병, 당뇨, 고혈압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요. 언니는 말합니다. 걸으면 살겠다. 그저 하는 말이 아니래요. 진짜로 살아있는 감각이 돌아온다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 다리에 힘이 빠졌고 계단을 피하게 되니 폐활량이 줄었고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마음까지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도 뻐근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서 신기하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잠이 잘 오고 화장실도 편해지고 무엇보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감각.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마트까지 걸어가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올라보기, 저녁에 10분만 동네 한 바퀴 돌아보기. 왜냐고요? 걷기 하나 안 했을 뿐인데 나는 늙었고 언니는 여전히 쌩쌩하니까요. 가족 얼굴이 흐릿해지는 순간 나는 진짜로 늙었다고 느꼈습니다.
저 혹시 이름이? 그 말을 꺼낸 건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날 저는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혼자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죠. 저를 낳아준 엄마인데 이제 제 얼굴이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전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을까? 나는 기억을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머릿속이 또렷하고 기억이 잘 유지되는 것, 그게 삶의 핵심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흐릿해지면 삶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꾸 말이 끊긴다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집에 오는 길이 낯설게 느껴질 때 물건을 놓아두고도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 이런 게 쌓이면 그게 바로 인지력의 붕괴 신호라고 하더군요. 뇌는 생각보다 빨리 퇴화하기 시작한대요. 60대부터는 뇌세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이 겹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하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치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전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낱말 퀴즈를 풀고 가끔 글도 써봤어요. 아침마다 거울 보며 오늘은 며칠이고 오늘의 기분은 어떤지 소리 내어 말해보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 되더군요. 여러분도 지금 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책을 한 페이지만 읽어도 신문의 밑줄 한 줄만 그어도 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봐도 좋아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뇌를 늙지 않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끈을 절대 놓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생각을 당신 스스로 지켜주는 습관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단단한 것도 인생도 더 이상 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줄었나 싶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치아였어요. 한쪽으로만 씹던 버릇, 잇몸이 욱신거리는 불편함, 빠진 어금니 하나가 식탁 위 인생까지 무너뜨리더라고요. 고소한 견과류, 쫄깃한 고기 한 점, 아삭한 배추김치 한 포기. 모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치아 문제는 단순히 구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20개 이상 유지된 사람은 그보다 적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한때는 틀니 끼면 되지 싶었는데 아니요. 틀니는 씹는 감각도 즐거움도 절반밖에 주지 않더라고요. 조금 불편해도 딱딱한 걸 꼭꼭 씹으려고 하고 치과 정기 검진도 무조건 예약합니다. 왜냐고요? 이제서야 알았거든요. 이가 살아야 내 인생도 산다는 걸요. 지금이라도 스케일링 한번 받아보세요. 아프지 않아도 치아 검진 예약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당신의 70대, 80대, 그리고 90대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 한 점, 김치 한 쌈, 사과 한 입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늙지 않고 살아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화장실 한 번. 그게 그렇게 부러운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다가 벌떡 깼어요. 소변이 마려워서였죠. 근데 문제는 그게 5번째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소변이 마려운 것도 힘들지만 화장실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마저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삶의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온다는 건 콩팥이 제 기능을 하고 노폐물을 잘 걸러내고 있다는 뜻이고요. 대변이 잘 나온다는 건 장이 건강하고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어 필요한 영양은 흡수되고 찌꺼기는 빠져나간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이틀에 한 번씩밖에 대변을 못 보게 됐고 소변도 찔끔거리거나 잔뇨감이 남더군요. 무기력해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기분까지 가라앉았습니다. 그걸 보고 주치의가 말했죠. 소화 배출의 흐름이 막히면 인체 전체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어진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나이에 이런 배출 장애는 장수의 빨간불입니다. 실제로 장수 마을 어르신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었어요. 90세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규칙적인 배변 습관 그리고 하루 1에서 2리터 이상 물 섭취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전도 약도 아닌 생활 습관의 힘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이섬유 많은 채소 위주로 식단 조절, 잠들기 전엔 배 마사지 그리고 걷기. 대단한 건 없어요. 그저 몸이 내보내고 싶어 할 때 내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자 배가 편해졌고 마음이 가벼워졌고 몸 전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 몇 개 오르고 나서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운동 삼아 걷지 뭐 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4층까지 오르는 동안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쿵쿵거리는 걸 넘어서 진짜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숨쉬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웃으며 뛰어다니던 길도 지금은 천천히 걷는데도 가슴이 쿵쾅대더군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게 아니라 힘겹게 버티며 뛰는 느낌. 그게 진짜 무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도 뛰는 장기, 그게 심장이에요. 숨을 내쉬는 게 힘들어진다는 건 그만큼 산소가 몸에 잘 퍼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심장이 버겁다는 건 온몸에 피를 돌릴 여유가 없어진다는 뜻이래요. 실제로 장수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가파른 언덕도 여유 있게 오르시고 숨이 가빠지지 않게 호흡 조절을 능숙하게 하시더군요. 숨이 고르고 가슴이 차분히 움직인다는 건 몸 전체가 고르게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숨차는 걸 방치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날씨가 덥잖아. 요즘 좀 피곤했잖아. 그런데 그 방심이 제 심장을 몰래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 숨이 찰락말락한 그 경계에서 심장과 폐를 깨우는 연습. 처음엔 3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15분도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않지만 조금씩 밀고 나가는 연습. 지금부터라도 숨을 깊게 들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긴 심장박동에 다시 감사해보세요.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던 날, 나는 늙는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세수하다 말고 문득 거울을 봤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눈가주름이 깊어졌고 입가엔 내려앉은 선이 생겨 있었고 얼굴 전체가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예전엔 아침 세수만 해도 얼굴이 맑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세안을 해도 뭔가 빛이 사라진 얼굴이 남습니다. 피부가 탄력을 잃는 건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몸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버스에서 앉아 있다가 문득 내 손등을 내려다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얇게 겹쳐져 있었어요. 예전에 탄탄했던 내 손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낯설고 한편으로는 눈물 날 만큼 쓸쓸했습니다. 피부가 약해지면 외부 자극에 쉽게 손상되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서 염증이 오래 남고 결과적으로 몸 전체의 면역과 저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거기에 수분 부족,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까지 겹치면 노화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아침에 물 한 잔으로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선크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빼먹고 바르고 세안 후에는 보습제를 듬뿍 발랐어요. 저녁엔 가볍게 얼굴을 마사지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달라지더라고요. 피부톤이 조금씩 맑아지고 거울 속에 내가 조금 더 나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물을 더 마시고 햇빛을 조심하고 피부를 쓰다듬으며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고맙다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삶은 늙는 속도를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집 밖을 나간 날이 단 하루도 안 된다는 걸 스마트폰 활동 기록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몸이 아니라 게으름과 함께 늙어가고 있구나. 가만 보니 안 움직여서 몸이 불편해졌던 거였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는 뻐근해지고 허리는 굽고 걸음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버스를 타다 살짝 비틀거리며 넘어진 그 순간 그저 창피한 게 아니라 몸이 경고를 보내고 있단 걸 느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심장과 폐의 기능도 서서히 약해지죠. 그걸 붙잡아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실제로 하루 30분만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은 최대 4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처음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그 다음엔 집 앞 편의점까지 걷기. 그리고 점점 익숙해지자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기까지. 숨이 가볍게 찰 정도의 운동이 심장에도 폐에도 관절에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주더군요.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고 해가 비치는 산책길을 걸으면서 이상하게 생각이 맑아졌어요. 짜증도 덜 나고 밤잠도 푹 자게 되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누군가에겐 하루 10분 걷는 게 별것 아닐지 몰라도 저에겐 내 몸을 다시 믿게 해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굽고 굳는 몸은 결국 더 빨리 늙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몸은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흘러가고 다시 일어납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늙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한 발짝만 더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늦출 수 있을 겁니다. 말수가 줄고 생각이 느려졌다고 느낀 순간 내가 먼저 늙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그 단어 입 끝에서 맴도는데 요즘 들어 이런 순간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요즘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었구나. 텔레비전만 켜놓은 채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대화도 줄고 새로운 걸 배우려는 시도도 없었죠. 그 생활이 나도 모르게 내 뇌를 잠재우고 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뇌세포는 나이 들수록 줄어들지만 신경 연결은 끝없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생각하려는 습관만 있다면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하루 15분만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4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첫째, 아침마다 신문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글을 읽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언어 중추와 기억 회로가 함께 자극된다고 하더군요. 둘째, 하루 한 문제라도 낱말 퍼즐이나 숫자 퀴즈를 풉니다. 정답을 맞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각하려는 뇌의 자세를 만드는 연습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걸 배워보려 했습니다. 요리법 하나, 유튜브 강좌 하나, 심지어 휴대폰에서 안 써본 기능을 탐색하는 것조차도 뇌에겐 자극이 되더군요. 넷째, 누군가와 자주 말하려고 했어요. 혼잣말도 좋고 지인과 전화라도 더 자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을 하는 건 곧 뇌를 운동시키는 일이니까요. 예전엔 말끝을 자꾸 흐렸는데 요즘은 문장을 마무리하고 어떤 단어를 쓸지 더 빨리 떠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생각할 수 있다는 감각. 그게 너무 고맙고 든든합니다. 사람은 멈춘 대로 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멈추는 순간 뇌도 멈춥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생각하고 배우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뇌를 위한 가장 훌륭한 운동이자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신문 한 줄을 더 읽고 낱말 하나를 더 떠올리고 사람과 한마디라도 더 말해보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도 살아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날 기회를요. 먹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늙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 한 쌈, 또 어느 날은 따뜻한 미역국 한 숟갈조차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끝까지 못 먹고 말았습니다. 예전엔 잘 먹는다는 말이 제일 자랑스러웠는데 이젠 누가 밥 먹자고 해도 먼저 속부터 걱정하게 되더군요. 누룽지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진 날 혼자서 밥상을 물리고 방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였나? 먹는 것도 힘들어지면 나는 앞으로 뭘로 버틸 수 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속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걸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장운동이 느려지고 쓸개즙도 예전처럼 나오지 않아서 단백질, 지방, 섬유소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조차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받지 못한 채 점점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엔 소화제 하나로 버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턴 소화제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갔고 위장운동 저하, 흡수력 약화, 노화성, 장기능 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죠. 이건 단순한 배앓이가 아니라 몸 전체가 약해진 신호였다는 걸요.
한 끼에 적게 먹고 대신 자주 먹는 방식으로 바꾸고 너무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은 피했어요. 대신 부드러운 단백질, 따뜻한 죽, 삶은 채소, 이런 소화 잘 되는 음식들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에는 따뜻한 물을 꼭 마셨고 식후 바로 눕지 않고 가볍게 10분씩 걷는 습관을 들였어요. 어느 날 문득 혼자서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속이 편안했던 그날 진심으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작은 한 끼가 나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거든요. 누군가에겐 그냥 한 끼지만 누군가에겐 그 한 끼가 삶 전체의 기둥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먹는 방식도 함께 나이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속도를 인정하고 몸을 위한 식사를 할 줄 아는 게 현명한 노화의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식사 한 끼 그저 배 채우는 일로 넘기지 마세요. 그 한 끼가 당신의 기운을 만들고 당신의 내일을 붙들어 줄지도 모르니까요. 씹고 내보내고 숨 쉬는 힘, 그게 진짜 오래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어느 날 별일 없이 하루를 마치고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뭔가 거창한 뜻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죠. 그러다 떠오른 세 가지. 잘 씹고 잘 내보내고 잘 숨쉬는 일. 그게 요즘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예전엔 고깃집이야 한 점에 3번이면 꿀꺽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질긴 게 두렵고 딱딱한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빠진 어금니 하나 때문에 한쪽으로만 씹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결국 식사 자체가 점점 괴로워졌죠. 그때 느꼈습니다. 이가 안 좋으면 인생 맛도 사라지는구나. 실제로 치아가 20개 이상 유지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다는 연구도 있더군요. 그만큼 씹는 힘은 영양 흡수와 전신 건강의 시작이란 얘기죠. 그래서 전 이제 딱딱한 것도 잘게 썰어 꼭꼭 씹고 치실과 스케일링은 빼먹지 않고 이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말 매일 새기며 밥을 먹습니다. 한동안은 대변이 제때 나오지 않아서 식사 후에도 배가 더부룩하고 기분도 가라앉았어요. 소변도 잔뇨감이 남아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렸고요. 말은 못해도 이런 문제 생활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장기들이 제때 노폐물을 내보내지 못하면 몸속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활력도 무너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물 한 컵, 식이섬유 챙기기, 앉아서 복부에 힘주는 운동도 하루 한 번은 꼭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장수보다 더 중요한 삶의 품위를 지켜주는 일이니까요. 예전엔 계단 몇 층쯤이야 거뜬했는데 요즘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벌렁거리며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느꼈어요. 내가 숨 쉬는 걸 힘들어한다는 건 몸 전체가 지쳤다는 뜻이구나. 심장과 폐는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엔진입니다. 이 두 곳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몸이 돌아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전 매일 10분 산책을 하며 호흡을 고르고 가볍게 숨이 찰 정도의 운동으로 심장과 폐를 매일 깨워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어쩌면 건강이란 근사한 검진표보다 이 세 가지가 잘 되느냐로 결정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잘 씹고 잘 내보내고 잘 숨쉬는 것.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당신은 아직 젊고 아직 살아있고 아직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연했던 그 기능들에 한 번쯤 감사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늙기 시작하면 몸도 서서히 따라 늙기 시작하더군요. 누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힘드세요? 순간 대답이 막히더라고요. 딱히 하나가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게 조금씩 버겁고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내 안에서 가장 지쳐있는 건 마음이라는 걸. 잠을 설치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별일 아닌데 화가 나고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 그게 바로 쌓인 스트레스였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염증 수치가 오르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쉽게 말해 마음이 지친 만큼 몸도 세포도 노화의 속도를 높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감정을 눌러 참는 대신 풀어주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1. 걷습니다. 속이 꽉 찰 땐 말없이 걸어요.
천천히 내 호흡을 따라 걷다 보면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걷힙니다. 말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땐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혼잣말이라도 꺼냅니다. 감정은 밖으로 나올 때 치유되더군요. 3. 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작은 노트에 내 기분을 적습니다. 글로 쓰면 감정이 문장이 되어 나를 덜 흔들어 놓습니다. 4. 멈춥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그 10분이 내가 내 마음을 챙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잠이 잘 오고 감정이 덜 흔들리고 몸이 덜 피곤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살고 싶다는 감각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을 대신 건네고 싶습니다. 받은 스트레스를 잘 흘려보내세요. 참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살짝 내려놓는 것.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그 마음이 당신의 몸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노화는 몸에서 시작되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부터 천천히 단단하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지금 내가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내 몸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화를 늦추고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10가지 몸의 신호와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잘 걷는 힘, 몸 전체의 순환과 지구력, 또렷한 기억력, 뇌 건강과 삶의 자존감, 튼튼한 치아 영양 흡수와 식사의 즐거움, 시원한 배뇨 배변 몸속 노폐물 정리와 품위, 편한 호흡과 심장 박동 생명 에너지의 중심, 피부의 탄력 내 몸의 회복력, 뼈와 관절의 건강 움직이는 자유, 소화력 유지 활력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멈추지 않는 뇌 자극 활동, 감정을 눌러두지 않는 스트레스 해소 습관까지 지금 바꾸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분명합니다. 더 가볍고 건강한 몸, 더 또렷하고 유연한 생각, 더 평온하고 단단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살아간다는 자존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한 젊음이 아닙니다. 그저 덜 아프고 덜 외롭고 덜 불편하게 내 몸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걸 지켜주는 건 오늘부터 실천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늦었다고 느끼셨나요? 괜찮습니다. 건강이란 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돌보기 시작하면 언제든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따뜻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 아니니까요. 지금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겐 그 한마디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함께 더 건강하게, 함께 더 오래도록.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